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을사년 이모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촛불, 전기불,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로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과 같다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닥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서 계속 정화의 정화가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전기불은 전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화하고 정화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수를 얻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은 화이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것이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굉장히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정화는 아무리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사주에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정화가 신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5월의 정화 또한 양수인 임수,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개수는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 개수를 같이 써서 관사론잡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바가 된다. 매우 신중하게 개수는 써야 된다. 마치 부자와 같은 그러한 약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쓰면 좋지만은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자죠. 그래서 개수는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뭐 화토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개수를 부득이 쓸 수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임수가 매우 약하죠.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다 하면은 수는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역시나 5월의 정화 또한 임수를 쓸 때 금을 얻어서, 특히 경금을 얻어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핵심이 되겠고 경금은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은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 정화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 매우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 8글자의 틀, 구성을 보는 것이고요.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고, 그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보는 것이, 이것을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는 그 주인공의 삶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간이 너무 약하면 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야,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어떤 개념? 시간의 개념도 있고 공간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 동물, 식물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이 사주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동식물,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요. 한열을 보는 것을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해서, 용신법 중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 억부용신은 왕세를 보는 것이고 조후용신은 한열을 보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중화가 된 사주가 좋은 사주, 이거를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주라고 하는 것은 격국과 용신이 뚜렷해야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과 용신이 흐릿하거나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결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도 음화가 됩니다. 오화는 본시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채양, 용, 음이라고 이렇게 쓰죠. 봄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병화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중기가 되는 것이고 정화가 바로 이 정기, 본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장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찾아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장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 그 다음에 지난달 공부했던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인데, 오화는 그 본기가 음의 기운은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같은 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비견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봐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정화가 5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진 않고요. 공식적으로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걸록격.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등령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다.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병화와 똑같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주는 것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화왕절은 염천지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천지절. 그래서 조후의 개념, 아까 말했던 한열을 잘 조후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수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세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서 뜨거운 정화를 보강해 주는 것이고요. 한열의 차원에서는 5월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를 얻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 수를 볼 때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 정화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더욱더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보강을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했던 병화든 정화든 수가 있어서 수보양광 할 수 있는 것은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야지만 수보양광을 할 수 있다. 단 5월의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등령서 왕하긴 하지만 정화는 어떤 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화는 일간이 왕해도 간목 정도 하나가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정화한테는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 5월의 사화를 봤습니다. 5월은 사주 12월 중에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화가 왕한 중에 다시 연지에서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 자체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매우 뜨겁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절기를 조절시켜줘야 된다. 조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급박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묘일중, 정화 입장에서 묘목은 이제 일단은 편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묘의 뿌리를 두고 연간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화가 왕할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으면 나름대로 생목이 될 수 있겠지만은,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나무는 고사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나무가 고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서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역시나 수를 얻어서 반드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월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임수는 뭐죠? 정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간 옆에 바로 임수가 이렇게 붙어 있다, 붙을 첩자를 써서 첩신되어 있으면 정하고 임수하고 서로 탐합을 하게 되죠. 합해서 정임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탐합해서 서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정하고 임수하고 서로 묶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로미오하고 줄리엣하고 서로 연애질 하느라고 주변에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본시 화를 통제해야 되고 목을 생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임수수인데, 탐합하느라고 화를 억제시켜주지 수국화를 못합니다. 탐합망극, 목을 생하지 않습니다. 탐합망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수가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더 문제는 임수도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또한 문제라고 보여지죠. 어찌 됐건 간에 임수의 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생시에서라도 금수를 좀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경금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사화에 있습니다. 이 자수도 얻었습니다. 물론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정임합으로 인해서 탐합하게 되니 임수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경자시 금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고, 경금의 수를 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틀은 나름대로 갖추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얻었습니다. 축토는 어떤 토? 미토와 달리 얘가 습토입니다. 임수가 저기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축 사이에다 뿌리를 둘 수 있겠고, 또 습토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기운을 갖다 빼서 설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가 완전히 세진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용도 쓰임이 있다. 그러니까 희신으로 나한테 역신은 아니고 희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신의 신은 해수를 얻어, 물론 이제 해묘한 목이 돼서 목의 세력을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임수가 여기 당연히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탐합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 임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이 수를 생하는 틀도 아까 경자시하고 좀 흡사하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을 봤습니다. 정화가 5월에 왕하고 4화까지 있는데 인을 보게 되면 지지로 다 목화죠. 임수 두 개가 아무리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일간 정화를 놓고 임수 두 개가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쟁합이라고 하죠. 사주에 탁기가 생긴다. 쟁합하게 되면 정화가 이 정관을 쫓아갈지 이 정화를 쫓아갈지, 이 정관도 힘이 없고요. 이 정관도 힘이 없죠. 그래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계묘시는 요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정입합이 요건 되지 않습니다. 개수가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개수가 정화 이렇게 공격할 때는 요 합이 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임수 개수가 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민계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계묘시는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도 이민시면은 여명인 경우에는 이제 금순으로 갈 때 조금이라도 좀 용도가 있죠. 계묘는 그렇지 않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또 화를 생하고 있습니다. 진토 하나를 얻었습니다. 습토죠. 물론 뜨거운 열기를 흡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임수가 간신히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화음보다 역시나 금수 운 쪽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세 가지 모두 수가 뿌리없는 상태에서 을사, 병오, 정미 다 화토가 세력을 얻는다. 매우 건조하다. 반드시 운에서라도 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죠. 남자 같은 경우 신금 있어도 의미가 없겠고, 경진대운의 진중계에서 잠깐 얻었다가 무인기묘대운 수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정축대운부터 들어오죠. 그러면 운은 언제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50대서부터 조금씩 이제 그래도 차라리 여명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원국 자체가 너무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있어서 인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상관, 경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신경을 얻었지만 무토가 임수를 파는 정도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신해시나 경자시 또는 뭐 신축시 정도 이렇게 하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오국에서 금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여명 같은 경우는 금수운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예를 들면 뭐 갑진시라든가 을사시 병호시면은 남자는 절대 힘들겠죠, 안 되겠죠. 근데 여명은 만약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운의 구조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술시 같은 경우 묘수라 백현금 투출되어 봤자 어차피 경금 임수가 뿌리가 매우 약한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중되고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게 모든 것을 갖추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까지 감안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